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경제실장 주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이제 햇수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제 1자치구 1캠퍼스 조성이 지난주 중랑 캠퍼스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교육 공간도 당초보다는 첫 시작했던 2021년보다 6배, 예산도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 1.0 운영 성과를 설명드리면 연간 교육생 수가 지금까지 1,114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3,300명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취업률은 75.4% 달성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AI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산업적인 요구, 시대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금년에 25개 정치사를 AI 기반 과정으로 전면 전환했고요. 그 전에도 AI 과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단순히 비교하면 13배 정도 금년에 증가했고, 교육생도 한 1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글로벌 빅테크가 직접 설계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세일즈포스 3개 글로벌 빅테크를 저희가 3개 캠퍼스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교육이 이제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1기가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에 취업률이 한 70% 증가,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률은 수료 6개월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AI 인재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시장님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무역협회가 분석을 했는데 제조업에 사실 AI 도입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근데 2022년에 AI 도입비율이 2.7%였는데 2030년에 36%까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대한상의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AI 활용 분야가 전 산업 분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발 보안에 집중했다면 뭐 고객 서비스, 생산 관리, 마케팅 전 분야에 AI가 이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그리고 기업 중 약 52%가 향후 3년 내에 AI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했고요. 69.2%는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인재의 선호한 인재상이 첫 번째가 AI 활용 역량입니다. 그처럼 AI에 대한 역량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반면은 공급은 아직도 부족하죠.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AI 기업 중에 81.9%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하면 금년에도 15,000명 정도가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을 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어떤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도 정치사랑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의견 중에 청년 인턴십이라든지 기업 연계형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교육생도 있었고, 또 관련 기관 면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3가지 큰 방향을 잡았는데요. 산업 수요, 특히 현장 수요 대응형 교육 과정을 좀 더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를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10중 8구는 10명 중에 8, 90%, 8명, 9명을 취업시키자는 목표를 잡았고요. 2030년까지는 10,000명, 취업률은 80% 이상 달성이 저희 목표입니다. 3대 전략 12개 세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0, 2.0 비교하면 인원수는 10,000명, 취업률도 80%, 캠퍼스 면적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그리고 저희가 캠퍼스 이따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규모가 작은 캠퍼스가 많은데 이를 중대형 캠퍼스로 전 25개를 늘려 나가겠다는 거고요. 또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캠퍼스를 10개까지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초중급 위주인데 고급 트랙도 하고 인턴십 과정도 확대해 나가고, 생애 주기 동안에 지금까지는 2번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제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 수요용 교육체계 구축이고요. 정치사 입학하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지금 마포의 마이크로소프트, 중구의 세일즈포스, 종로에서 인텔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내년에는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참여하고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들은 초급보다는 약간 중급 이상의 심화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국내 대기업들도 SK, KT가 참여해서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가 검증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의 신성장 혁신축이 2040 서울 플랜을 보면 네 가지 혁신축이 있습니다. 청년 첨단 혁신축, 감성 문화 혁신축, 국제 경쟁, 미래 융합 혁신축인데 이런 특화 산업에 해당되는 거점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를 통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과 이 청취사가 연계돼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바로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위 과정에도 청취사 수료생 중에 아주 우수한 수료생에 대해서는 석사 과정에 인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라이즈 사업에서 지금 계약학과를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요. 이 계약학과와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AI 허브에서는 이제 고급 AI 개발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라든지 AI 코어 인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청취사 수료생 중에 상위 10% 든 우수한 청취사의 교육생 수료생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품질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교육 트랙은 기존에 최대 2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일정 기간 1년이 지나면 재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AI 트렌드가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재교육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 제한에 대한 제한을 없앴고요. 두 번째는 교육 파트너가 지금 한 6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교육 파트너들의 채용과 연계된 책임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수료생들이 중간에 탈락할 경우가 있는데요. 중간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취업 의지라든지 학습 태도 평가를 해서 중독 탈락 점수를 올리고요. 그래서 포기자는 재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놔서 수료생의 영장을 보장하고 또 학과 운영위원회라는 게 없는데 학과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교과과정 신설 폐지에 대한 운영 또 강사 기준에 대한 품질 관리 또 특정 교과과정을 기업 수요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지정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요. 강사에 대한 질적 관리 체계도 개선합니다. 자격 기준도 최소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연 3회 이상 평가에선 평가 배점이 70점에서 80점을 올려서 성과에 대한 보상과 또 질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중에 인턴십에 대한 아까 수요 조사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려면 이런 인턴십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 중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력 일자리가 있습니다. 매력 일자리에 민간형과 공공형이 있는데 민간형 분야에 특히 AI 협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인턴십에 청취사 수료생이 가점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AI 허브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바이오 허브, 창업 허브 이런 데에서도 인턴십을 해서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본인들이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시 산하에서 하는 공공형 매력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공형 매력 일자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AI 활용 분야를 신설해서 특히 교통이나 주택 등의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AI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별도로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요. 요구 사항 중에 전문가 의견 중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취업 경쟁력을 확보시켜 나가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AI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한국에서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자격증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AI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운영한다. 여덟 번째는 창업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취업만이 아니고 창업도 있는데요.
그래서 창업 전에는 이제 청취사에 있는 창업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또 32명 구성된 컨설팅단이 있거든요. 이 컨설팅단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창업 트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연계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창업 기업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인프라 분야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취사가 지금 25개가 있는데 대형이 3개소,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 중형은 1,000에서 2,000인데 6개소, 나머지가 대부분이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장 작은 데가 구로고요. 구로는 한 220 정도 되고요. 가장 큰 데가 도봉입니다. 도봉이 2,251인데요. 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형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좀 추가 공실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공공기업을 통해서 확보한다든가 민간 임차를 통해서 25개 다 중대형 캠퍼스 확장해 나가고 여기서 한 8,000명 정도 인재를 양성하고요. 또 찾아가는 청취사라고 해서 대학에 있는 공간 또 협력기관들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 2,000명 정도까지 확정해서 총 10,000명 정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는 AI 인재 얼라이언스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청취사와 이를 돕는 기업들 그리고 대학, 협회, 단체들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인재 양성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첫 시도인데 50개 정도를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50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12월 2일 날 DDP에서 출범식을 할 계획입니다. 11번째는 청취사 동문들이 있습니다. 이 새싹이 뭐냐면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줄임말인데요. 새싹 동문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 새싹 동문회가 권역별로 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78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를 한 10,000명까지 확대해서 이 새싹 동문회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후원자 역할도 하고요. 서로 졸업생과 교육생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동문회는 사회적 공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발전 기금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3일 날 새싹 동문회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인데요. 자립 준비 청년이나 고립 운동 청년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했어요. 직무 교육을 특별히 기초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 온라인 교육 후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이 취업 교육 받는 동안에는 교육훈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삼성에서 하는 희망 디딤돌 사업 등과 연계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서 동행 매력 특별시의 어떤 가치, 동행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간 투자 계획은 3,850억 원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22,86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들이 소득을 창출하게 돼서 2조 1,00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청년층 2.0을 통해서 서울이 AI를 선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 기자. 네, 전자신문 김미영 기자입니다. 지금 그 글로벌 기업과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그 기업들의 인재 양성까지 혹은 채용까지 도와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그 수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교육생들이 AI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물론 중소기업에도 가고 대기업도 가지만 대부분이 좀 더 환경이 좋은 기업들로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약간 미스매치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생들이 대기업이 아닌 뭐 중소기업이나 당장 AI 인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글로벌 확대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들 인재를 채용한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그다음에 그들이 인증하는 인증 강사 이런 게 굉장히 질적으로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직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자격증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요즘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실은 신규 채용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워서 다른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트렌드가 쉽게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신기술에 대한 습득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스매치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하고 또 이 공급하는 인재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청취사 2.0은 이런 미스매치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턴십을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것도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2.0을 1.0보다 다른 질적으로 향상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